네, 안녕하세요. 예스마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대한 소식인데요. 골드만삭스 이번 경제 성장률 추이를 6.6%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백신에 대한 가능성과, 그리고 이번에 그 백신으로 인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비 부분을 폭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나는 한 요 정도까지는 성장 추이를 좀 보여질 것 같다라는 내용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DC 소장이 존슨의 백신이 2주 내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고요.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며 다자주의로 가야 된다. 개방 경제와 다자 간의 무역 시스템을 보호하며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플랫폼인 G20의 입지를 강조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되게 웃긴 게,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되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베이징 등 중국의 지방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지난 목표치의 약 6%보다 약간 상향 추이를 해놓던 설정치로 가져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번 양회에서 또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따로 제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가장 마지노선에 대한 경제 성장률 추이가 있어요. 거기가 깨지게 되면 집권 체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 총재가 금융 상황이 유지되고 우호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22가 당분간 긴급 매입 프로그램 PEPP를 유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글로벌 금융기관 로스차일드 GBTC 지분을 확대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12월 31일부터 로스차일드 인베스트먼트가 GBTC 주식의 3만 주를 보유하는 것을 나타났다. 지난 2010년도 10월보다 5,900주 이상 늘어났던 규모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더더더 이런 인베스트 쪽에서 더 많이 매집을 해줄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대한 소식을 보게 되면 1월에 스테이블코인의 온체인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성장을 보여주었냐? 12월 월간 거래량이 1783억 달러 대비 33% 증가했던 수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총 거래량의 비중을 보게 되면 역시나 테더 비중이 62%이고요. USDC가 21%, 다이가 9%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테더에 대한 이슈가 당연히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크립토의 탐욕 지수가 71% 정도 71의 수치에 보여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불안한 차트 흐름에도 불구하고도 그만큼 많이 접근을 하고 계속해서 매매를 더 많이 하려고 하는 자들이 꽤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더의 독립개발자 조시 스타크가 이더리움 재단 공식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보게 되면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 재단의 풀타임 개발자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 말의 의미는 거의 메인 개발자에 이제 소속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트위터 내 이더의 주간 언급 횟수가 사상 최고치까지 찍어주었다고 하는데요. 주간 언급 횟수가 32,640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더에 대한 관심도가 뜨겁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새는
비트가 좀 조정이 나오지만 이더에 대한 개수는 거의 뺏기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글쎄요. 예, 글쎄요. 다음 달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의 이사장이 비트코인 파생 상품은 시기상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비트코인 등의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 투자자 하이브리드 슈퍼카에 채굴 장비를 설치하겠다라고 나왔는데요. 3080 78개로 구성된 채굴 장비를 연간 12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누가 이 RTX 3080을 C를 말리게끔 가져갔나 봤더니 이런 분들이 또 가져갔네요. 여기에 있어요. 요 중에 하나만 저는 좀 갖고 싶은데, 아무튼 이게 돈이 있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네, 좀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특이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좀 많이 있어요. 또 보면. 그리고 일본의 3대 금융중개사가 암호화폐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걸 보게 되면 SBI, 라쿠텐, 모넥스가 그 중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불구하고도 계속 꾸준하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확대하고 독려하고 시장을 커내려고 하는 그런 생태계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것에 따른 수혜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들지만, 최근에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 그 진짜로 일본에서 있는 올림픽 소식이 진짜 이게 그대로 이행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전 매우 궁금해집니다. 거의 될 것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IOC 위원장에 대한 또 멘트 한마디씩 또 들어보면 또 그게 또 달라지거든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본의 또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올림픽 취소가 이번까지 포함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인 줄 알았는데 알아봤더니 이번까지 포함이 된다면 두 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크립토 퀀트에 대한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후구 조령가님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 자, 주기형 트윗에서 보게 되면 채굴자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금화를 하고 있다. 8년 만에 최고의 수치인 것 같다. 지속적인 약세장을 나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스탬프의 재민이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입금 중이다. 그래서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만간에 좀 분위기가 좋지 않겠냐라는 주장. 그리고 웨일 알러트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300개, 500개, 1000개씩 반에 파이넥스 후오비로 계속 입금이 되긴 하나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짧게 써놨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포인트만 써놨죠. 그래서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해 자기의 생각들이 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매수 호가가 존재를 하고 매도 호가에 대한 거래량이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팔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살려고 하겠죠. 그러니 계속 그 물량으로 인한 거래량이 계속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만약에 다 동일하다고 하면 매도가 없거나 매수가 없거나 그러겠죠. 둘 중에 하나는 없겠죠. 그만큼 이런 국제화 사회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 제각각 다르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리플에 대한 소식입니다. 보게 되면은 이번 2020년도 때 기록적인 한 해였으며, 리플렛의 300만 건 이상의 트랜잭션이 2019년도 비해 500% 오른 수치이다. ODR 전년 대비 12배 성장을 했으며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매주 2회상 비율로 새로운 고객을 유치했고, 그리고 18개 새로운 국가에서 리플렛을 유치를 했으며 SEC 소송 이후 15곳이나 신규 고객을 유치를 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성과를 많이 냈고, 그리고 2020년도 체결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80% 증가했으며 거래 건수는 1700%를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통해 12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그 외적으로도 40개 이상의 회사의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개발자들의 최고 애플리케이션과 기능을 장려해서 이번에 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CBDC에 집중을 하고 있고 우리가 CBDC의 브릿지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리고 직원 100명을 추가를 했으며 그리고 인도의 대형 은행 중에 오븐앤상과 함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를 좀 기대를 해줬으면 좋겠고, 올해 그러면 얘네들에 대한 계획은 무엇이냐도 중요하겠죠. 올해의 집중적인 부분은 전자상거래 지불과 B2B 부분을 확실하게 맥인지를 가져가려고 하고, 일단 이번 소송권을 최대한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메인 주제예요. 그래서 이번에 로비 활동에도 보게 되면 69만 달러를 지출했다. 뭐 이번에만 로비를 한 게 아니라 엄청 오랫동안 로비를 했죠. 그래서 이 로비를 했던 게 정말 빚을 발할 것인지 아니면 빚잔치로 갈 것인지 빚일지 아니면 빚으로 갈 것인지 정말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빚이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합의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빚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리고 이런 악조건을도 15개를 유치를 했다라는 게 또 특징으로 또 다시 한번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이런 짤짤한 소식이 리플사한테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짤짤한 소식도 중요해요. 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조용하다가 한두 건 크게 터트려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초반에는 몇 년 동안은 짤짤한 소식과 대형 소식이 교차하면서 그런 소식이 많이 나왔지만 요새는 어떻게 보면 2019년도 하반기 때부터 그랬어요. 스웰 행사 때부터 전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물론 그때도 제가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수행사 비교해갖고 따로 영상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별로 기대하지 마셔라. 별로 막 그것으로 인해서 올라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뒷받침 근거로 인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좀 그래요. 예. 짤짤한 소식을 넣고 짤짤한 거래도 중요하죠. 알림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의 그렇게 존버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 또 XRP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측면보다는 오히려 임팩트 있는 큰 한 건 한 건이 지금한테 매우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남들 메이저 코인 다 저 멀리 비트는 저 멀리 가버렸고 이더도 저 멀리 갔는데 대표 4대 코인이라고 불리왔던 코인 중에 유일무이하게 제일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좀 가슴 아팠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또 비판론자나 또 약간의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리플이 올라가는 거는 시장의 마지막 단계에서 조정이 크게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커뮤니티 안에서도. 근데 음, 확률적으로 보면은 또 그게 어느 정도 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또 시간이 남았을 때 약간 리플이 좀 많이 뛰었을 때마다 항상 좀 느리게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보게 되면은 조금은 후행으로 띄우다 보니까 항상 그 다음에 급락이 조금 전체적인 급락이 좀 나오는 현상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확률이 뭐 100%이다 뭐 이렇게 설명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좀 더 높게 나오긴 했다. 계산했던 값을 언급하기에는 제가 못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컴퓨터가 한국에서 그 자료가 있는데 지금 그게 계산을 해놨던 게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 다시 한국으로 복귀한 뒤에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요. 엔진 코인에 대한 요새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걸 봤더니 게임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나온다. 그게 어떻게 게임만 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이벤트 부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것으로 이제 코인을 추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갈 수 있게끔 이렇게 또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만큼 엔진 코인에 대한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뭐 세 가지 미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주식도 기업 분석도 하긴 하지만 보게 되면 느꼈던 점은 무엇이냐면 게임은 항상 어, 출시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만큼에 대한 실적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게임도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임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없어지는 게임들이 엄청 많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소식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다가올 알트코인이 매우 강력하다. 폴카다 A다 강세 전망을 보이고 그리고 금 코인화 하여 거래하는 시대 골든 스카이 캐슬의 부분으로 가는 거 아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또 보게 되면 마라톤 페인던트 그룹이 비트코인 1억 5천만 달러를 사들였다 라고 했습니다. 평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단가는 3만 1,000달러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니까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보다는 좀 덜 사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쭉쭉 넘겨서 보게 되면 컨센시스가 중국의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 BSN과 손잡았다라는 소식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장성이 BSN은 커질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비트코인 투자에 이온 정황을 포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2018년도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샀다 팔았다까지는 모르겠지만 하버드나 그리고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코넬대나 이런 쪽은 기존에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ELD 포함해서 이런 쪽은 계속 1년 이상 투자를 했거든요. 뭐 어떤 자금으로 했냐? 중요하겠죠. 여기서 나오는 연금, 사학재단 기금을 좀 돌려서 수익성을 크게 냈습니다. 그때도 한 100억 원에서 300억 원 내외로 돌렸고 뉴욕 검찰에 대한 연금에 대한 비중에서도 100억 원 정도만큼만 해서 해도 지금 얼마나 갔습니까? 뭐 5배나 7배나 많게는 10배 이상 가기도 했죠. 그런 거 보면은 괜찮은 투자를 했다. 역시나 보면 다 오랫동안 길게 투자했던 사람들이 결국엔 미소를 짓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소외되는 코인들은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잘 선별을 해봐서 뭐가 가고 뭐가 안 가는지 그런 측면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 소식이 많이 있는 코인들 위주로 좀 많이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